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결국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이언, 프라다폰, 초콜릿폰 등등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많지만 어쩌다 이런 결정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후 고용이나 소비자 차원은 어떻게 되는지 나름 냉정하게 짚어보는 과정은 있어야겠죠.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자, 휴대전화 사업 철수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뭔가 확정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1월 달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네네. 당시에는 LG전자가 이 휴대폰 사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부르는 빈그룹이나 또 미국의 구글 아니면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으로 매각을 추진했는데 결국 매각에 실패하면서 아예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것이 롤러블 폰을 최후의 작품으로 개발할 것인지 여부였는데요. 이미 계약된 기존 휴대폰은 5월 말까지는 생산을 하지만 롤러블 폰 개발은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롤러블 폰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빛을 못 보는 거네요. 자,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LG 폰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이후에 뭐 예이스 같은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네, LG는 일단 지금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 사후 AS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름없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공정위 소비자 분쟁 기준을 보면요.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이고 부품 보유 기간이 4년입니다. 이대로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수리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요즘 스마트폰은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 인력 일부를 남겨서 당분간은 유지 보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중고폰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중고폰 보상은 가입자가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정해진 모델로 기기 변경을 하면은 출고가의 절반쯤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출고 가격의 다른 제조사 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부 서비스는 상당 부분 유지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실 이런저런 첨단 기술의 집적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협력 업체들도 많은데 이 업체들에 대한 입장도 LG전자가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협력업체들이나 거래처가 만약 이번 사업 철수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은 피해만큼을 보상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1차 협력업체만 수십 곳이고요, 2, 3차까지 가면은 수백 곳에 이르기 때문에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LG전자를 믿고 함께 베트남 공장을 진출했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LG 약속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협력업체들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거네요. 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과정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부진하게 됐던 원인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급속하게 넘어갔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샤인폰이라든지 초콜릿폰을 잘 팔았기 때문에 그런 피처폰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잘 팔릴 거라고 판단착오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시 LG 경영진의 그런 실책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에서 좀 뒤처지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네. LG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프리미엄 휴대폰은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요. 보급형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응 미흡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경영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양강, 즉 애플과 삼성에 끼지 못했던 것이 초기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경영 실패를 인정했다는 대목이 그래도 인상적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상 이제 삼성, 애플 이제 독과점 체제처럼 유지가 될 텐데 뭐 시장 변화가 좀 있겠죠. 뭐 가격이 오른다던가. 네, 지금까지는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까지 세 개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경쟁 업체가 한 곳이 줄어서 두 곳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또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이 65%로 1위였고요. 네. 애플이 22%로 2위였습니다. LG는 12%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LG 철수로 어떤 식으로든 이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랬던 그 직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개발 인력과 그 관련 직원들이 총 3,7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LG전자 내 다른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LG 계열사로 이직할 그런
것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더라도 차세대 6G 통신 기술 개발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더라도 미래차의 전기 부품이라든지 또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통신 기술은 계속 개발을 하고요. 네. 또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나 카메라 쪽 인력들은 다른 곳곳에서 연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LG 스스로도 이번 결정으로 경영상 큰 교훈이 됐을 거고 다른 기업들도 뭔가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LG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해서 잘 적응을 못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교훈은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